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행복의 길 중에서 97페이지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21세기 과학으로 풀어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면 자신만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미지화거나 시들을 만드는 데 기초과정으로 세 가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감으로 접하는 정보가 200만 비트로서 이거는 영어 단어 5만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데 자신만의 관심과 흥미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특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라고 일반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하여 남는 것은 134비트 영어 단어 3단어 정도만 기억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감으로 접하는 정보는 200만 비트, 다시 말해 외부 표상은 불교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즉 개정회를 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관심과 흥미 있는 것만 받아들여 나머지 생략과 삭제를 합니다. 예속담에 백본 사람의 눈에는 먹고자 하는 음식과 식당만 보인다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보가 같다고 일반화를 한다고 합니다. 예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 생각나시죠?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무의식적 욕구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왜곡입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 있는 사람은 남의 농담조차도 자기를 비우는 소리로 왜곡하여거나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경적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왜곡처럼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고도 익숙하게 본인조차 모르는 생략 및 삭제를 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특정한 정보 갖다가 일반화를 하고 또한 자기의 무의식 욕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왜곡하여 결국은 134비트 영어 단어 3개 단어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부 표상이라고도 하고 134비트의 자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NLP가 말하는 21세기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 불교적으로는 오감으로 접하는 200만 비트는 외부 표상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중에 생략과 삭제를 하고 일반을 하고 왜곡을 통해 결국 주관적인 사실만으로 134비트만을 받아들여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주관적인 자상 즉 세상을 탐진 채의 삼독심으로 가득 찬 자의 성향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을 탐색하다 보면 거기까지의 지름길 그리고 소요 시간을 살펴 최애 단결이 찾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강원도 강릉 쪽으로 자주 가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경부선을 타고 중부선을 타고 영동선을 타고 간다는 안내이며 최단거리의 최소 시간을 안내하는 거리가 탐색되기도 합니다. 실제 출발해 보면 신호등에 지체를 하고 그리고 높은 빌딩과 건물들 그리고 경부고속 철도 및 고속도로 다리 밑을 통과하는 등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는 실제 장면을 접하게 됨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자신만의 세상을 보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생략과 삭제를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화를 한다는 점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비게이션 상에는 가고자 하는 길이 2차선인지 6차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선을 굵기만을 표시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의 화살표로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녹색이면 산이나 농지로, 그리고 파란색은 강이나 바다를 표시합니다. 이처럼 언제인지는 몰라도 일반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겨울엔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된 경험치로서 언제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겨울엔 따뜻한 물을 선택하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에 말다툼을 난 후 실망시켰다고 부부간의 신뢰도가 떨어져 더 이상 못 믿을 사람하고 단장 짓는다면 이것은 과잉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를 접하면서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정보 일부를 왜곡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는 지도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비해 훨씬 작아선 손바닥의 휴대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평하게 보이지만 실은 요철이고 굴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정보들이 수시로 왜곡됨을 꼭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로 어떤 후배와 마주쳤는데 그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후배가 어떤 일로 인해 바쁘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정신이 빠져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나 자신에게 무언가가 걸리는 듯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행동에 나의 감정이 투사되어 불쾌하거나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보다 훨씬 크게 감정이 소용돌이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결과가 아닌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방법의 문제이거나 그것들의 실제가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든 간에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미지화한 지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자아상, NLP적으로 130의 자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와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상대를 더 이해하게 하고 대화를 좀 더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선호 표정 체계를 기억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여 대화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안다면 시각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설명하고 청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마치 주파수를 맞추듯이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느낌 단어를 사용할 때는 확고한 이해를 전달할 기회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좀 더 대화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는 상대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또한 찾고자 하는 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21세기 과학으로 풀어낸 정보, 즉 오감을 접하는 정보나 사실관계는 200만 미터 영어 단어 5만 단어 로서 자신도 모르게 생략과 삭제를 하고 서로 다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보와 같다고 일반을 하고 또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에 따라 왜곡을 하고 게다가 한순서 또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 134비트 영어 단어 3개 단어만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 어렵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2600년 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접하는 정보나 사실을 생략과 삭제, 일반화, 왜곡 등을 통하여 주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은 단지 진행 중인 점,
상대 이야기와 꼭 맞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정보를 폭넓게 넓히는 작업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